정비사업 관련된 준비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공모 방식과 제한 방식의 차이, 두 번째로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일정과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주관점, 그 다음에 정비 예정 물량, 세 번째는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와 특별회계 설치 및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 그 다음 국토부 주택 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응과 현황과 끝으로 성남시 홈페이지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방식과 제한 방식의 차이입니다. 공모 방식과 제한 방식의 차이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선정할 때 정량적인 평가에 의해서 공모를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했고요. 그 선도지구에 한해서만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주민분들이 직접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용결정이나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방식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했다면은 제한 방식에서는 그 정비 계획을 검토하는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와 예비사업 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초안을 작성하시면은 그거를 저희들한테 자문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서류 검토를 하고요. 그 서류 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할 겁니다. 이 자문위원회 자문은 그 위원님들이 다 그 대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정비계획의 어떤 그 심도를 조금 높이고 질을 높여서 충분히 그 향후에 경기도 협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보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안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이 사실상 이제 접수가 되는 거고요. 이 접수하실 때 이제 주민 50% 동의를 받으셔서 본안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안이 들어오면은 그 본안에 대해서 성남시가 수용 결정을 하고 수용 결정한 이후에는 주민 공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의견 정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끝나서 경기도 협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은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본안 작성이라든지 그 수용 결정, 경기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보완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지정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11월 내지 12월 중에 저희들이 그 2차 정비구역에 대한 제한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I2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특별 정비구역을 제한하시면 되겠고요. 그 작성 방법은 그 노특법에 의한 사항과 그 국토부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사.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걸로 판단을 했고 작년에 설문조사에서도 이 과정에서 약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어떤 그런 그 기간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접수가 되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결정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선도지구에 대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다 개최했습니다. 한 번씩은 다 개최를 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주안점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SOC 시설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부분인데요.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교통 부분이. 왜냐하면은 세대수가 대부분 다 약 한 1.5에서 많게는 2배 이상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 대수는 뭐 그거 이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 수요를 분석해서 어떤 차로를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로변, 간선도로에서의 차량 집출 인도는 하지 말아달라, 지양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 부분에서는 어떤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벽이 형성되는 그런 폐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부분은 공원 녹지가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학교에서도 학교 이전 또는 학생수 준가에 따른 부지 변경이나 이런 것 또는 증설이 있는 경우는 학교 교육환경 영향 평가에 교육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육환경 보호원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정 물량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올해 그 말씀드린 대로 뭐 12,000호가 그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월까지 어떻게든 정비 물량을 선도지구에 대해서 그 구역 지정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도시 최초로 저희들 그 분당구청에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종합시설, 종합민원실 1층 여기에 있고요. 11월 5일서부터 저희 직원이 우선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명을 지금 저희들이 채용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은 12월 초 정도에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시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정보라든지 인원 상담 또 그거보다 또 조금 발전된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및 정비사업 지원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트법에 의해서 지금 그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행법상 예산을 지원해 주고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 건의를 해서 경기도가 아니라 각 시군까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개정 건의를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은 그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된다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도 개정을 하고 바로 정비사업 관련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라든지 의사결정 수수료라든지 타당성 계획 관리 처분에 따른 그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토부 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입니다.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중 규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정지원 분담구가 전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매매하실 때 그러고 허가를 받으실 때 자금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계획 신고서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지역 대상이고 투기과열지구로도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이제 전 지역이고요. 별도 해제 시까지입니다. 요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비 사업에서 영향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 뭐 같은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조합 방식일 때이고 신탁이나 공공 방식일 때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딱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외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뭐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거주 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매도할 경우 뭐 이런 조항은 있는데요. 일단은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기간이 5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거를 처분하실 때 어떤 그 조합원 지위는 없이 현금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당초에는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1주택으로 제한이 되고요. 예외 사항으로 종전 자산이라든지 주거지역 면적 범위 내에서 한 채를 더 가질 수는 있는데 그 한 채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출하고 세제 관련 부분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의 경우 40%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40%까지 줄었고 대출 한도 최대가 2억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줄었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보증 비율이 100%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당초에는 가능했지만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전세대출이 금지된다는 것, 조건 이전 조건부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신용대출과 관련해서 1억 원 초과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 세제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당초에는 기본과세만 부과됐었는데요. 지금 중과된다는 사실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특별공제 전면 배제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당초에는 2년간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이 대출하고 세제 부분은 좀 그 개인의 차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전문가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확인 방법인데요. 그 성남시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분야별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도시 정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도시 정비를 클릭하시면은 요 5개 항목이 나오는데요. 요 알림 바닥을 클릭하시면은 그 정비 사업 관련된 Q&A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소규모, 그다음에 여기 노후 계획 도시까지 저희들이 지뢰신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을 항상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저희들 과에 그 지금 선도지구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2차 후속 사업 지정할 부서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참조하셔가지고